여러분, 최근 미국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한국 영상물이 있었으며 이는 많은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미국인들은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라며 믿기 힘들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선거 개표 방송은 미국에서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당시 미국인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음은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의 예상 득표율 이라는 식의 독특하고 유머러스한 개표 방식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이것이 진짜냐며 댓글을 달고 믿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사실로 밝혀지자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다수는 도대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하지 않는가? 한국처럼 해야 웃음기 하나 없는 미국 정치에 최소한의 유쾌함을 더할 수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도 한국식 개표 방송으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은 미국 유명 방송인 스티븐 콜베어, 스티븐 콜버트의 재조명을 통해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는 한국의 유재석과 견줄 만한 인기를 가진 미국의 저명한 진행자이며 과거 자신의 쇼에서 한국의 개표 방송을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방송 클립이 최근 다시 엄청난 화제를 모으며 소위 역주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치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매우 심각해졌으며 LA에서는 폭동이 발생하는 등 여러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정치적인 상황 앞에서도 유쾌함을 잃지 않는 모습에서 큰 영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미국인들은 한국의 유쾌함에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인터넷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확산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겉으로는 매우 차갑고 재미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 미친 듯이 유쾌하고 웃긴 사람들이다. 특히 때로는 너무 웃겨서 한국인이 이 세상에서 유머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의견이 많아졌습니다. 처음 미국인들은 한국인을 볼 때 왜 표정이 차가울까? 일만 열심히 하고 여가 생활도 미국에 비하면 적은이 재미없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를 깊이 들여다보면 대통령 선거 방송이 매우 독특하게 연출되고 있으며 한국의 코미디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 개그맨들은 미국에서 가장 웃긴 사람들로 유명하며 엄청난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 한국에서도 알려진 바비 버비라는 인물은 미국에서는 전설, 레전드로 통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도대체 이토록 유쾌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고 여기서 충격적인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선적으로 한국에만 존재하는 개념인 한 아체첸안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 한의 개념을 모르거나 처음 들어볼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역사적으로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많이 겪으면서 한이라는 감정을 내면에 깊이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한은 마음속에 응어리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을 품고 살면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에 대한 직접적인 미국식 단어는 없지만 미국인들이 이 개념을 배울 때 그나마 비슷하게 사용하는 단어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입니다. 물론 한국의 한은 단순히 스트레스나 우울증만으로는 온전히 설명되지 않는 한국 고유의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한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위험하며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오래된 전래 동화나 설화들을 살펴보면 한을 품고 살다가 요절한 사람들이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 한이 있더라도 한과 대립되는 이 한 가지, 즉 흥싱,
함께 가지고 있으면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흥 역시 미국에서는 제대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한이 있으면 무조건 흥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 한국의 문화라고 분석합니다.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특히 한이 많이 쌓인 나라이다 보니 이를 극복하고 타파하기 위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흥이 넘치는 문화를 가지게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조선시대에도 하니 많은 사람들이 한에 대한 노래를 불렀는데 한은 슬픈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노래 자체는 마냥 슬픈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노래는 바로 흥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슬프지만 노래를 자주 불렀던 민족, 즉 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흥으로 풀었던 민족, 그것이 바로 한국인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한과 흥은 무조건적으로 공존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한과 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한국어의 특징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국어라는 언어 자체가 말끝 처리가 자유자재이며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여 말장난에 특화되어 있는 언어라고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자나, 하거든 등과 같이 끝나는 말투가 존재합니다. 가령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라는 문장보다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처럼 어투를 바꾸면 훨씬 더 유쾌하고 깨알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투리를 섞어 말해도 재미있게 느껴지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어는 상황에 따라 말투를 바꾸고 말끝 처리를 웃긴 상황에 맞게 변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면 영어에는 이렇게 말끝을 유쾌하게 만드는 방식이 부재합니다. 따라서 영어 코미디는 항상 내용 그 자체로만 승부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 한국에는 코너 시오은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때 유행어 캐치프레이즈가 매우 많았습니다. 한국어는 이 유행어에 특화되어 있는 언어이며 말만으로도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언어 하나의 말끝도 엄청 다양하게 바꿀 수 있고 영어와는 달리 말을 조합해서 변형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 구조 덕분에 미국에서는 한국의 개그 프로그램처럼 유행어라는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영화의 명대사는 많지만 개그 프로그램의 유행어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한국어 자체에도 한국인들이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존재하지만 한국의 지역적 특징이 한국인들을 유쾌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처음에 전라도와 경상도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에 살아본 경험이 없는 미국인들은 전라도와 경상도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한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전라도에는 개그를 잘하는 사람이 매우 많으며 영리하여 사람을 어떻게 웃겨야 하는지 아는 이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대체로 유쾌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으면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유명 개그맨들이 전라도 출신이라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반면 경상도는 이와 다릅니다. 경상도는 직설적인 화법으로 웃음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막 뭐라카노 미친나와 같은 사투리 표현이 적절한 상황에 터지면서 억양과 상황을 통해 웃기는 것에 탁월하다고 평가됩니다. 이처럼 벌써 한국에는 두 가지 종류의 뚜렷하게 다른 개그 스타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 개그의 숨은 강자로 불리는 지역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바로 충청도입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경상도나 전라도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웃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국어에 능통한 미국인 여행객들이 충청도로 여행을 갔는데 길을 잃어 시내로 가는 방향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침 두 갈래 길이 나왔고 저 멀리서 한 노인이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행객들은 노인에게 할아버지, 이쪽 길로 쭉 가면 시내가 나오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어쩌면 나오긴요. 나오지. 응,
그래. 라고 매우 느릿하게 대답했습니다. 여행객들이 감사 인사를 하고 그 길로 떠나자 노인은 떠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오긴 혀는 언제 나오는지 몰라. 저쪽 길로 가면 시내가 금방 나오는디. 미국인들은 이 느릿느릿한 말투와 반전 상황이 매우 웃기다고 느낍니다. 미국에서는 엘라베마나 미시시피 같은 지역들이 충청도의 이미지와 비슷하며 말이 느리지만 정이 많은 동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잠시 이야기했던 한과 흥에 대한 연구는 한국보다 해외에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는 한보다 흥이 더욱 중요한 개념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한류 예능 공화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처럼 이나 같은 프로그램이 많은 나라는 한국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도 과 같은 종류의 프로그램이 아주 없지는 않으나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한국에는 아는 형님, 트로트 예능, 1박 2일 등 미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유형의 예능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합니다. 이는 미국인들이 하루 종일 모여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코미디 차이를 보면 미국은 자리를 깔아놓고 하는 스탠딩 코미디, 스탠딩 커미디가 인기가 많습니다. 미국 코미디는 혼자 혹은 두 명이 대놓고 준비된 코미디를 선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코미디는 코미디언이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미국 TV쇼의 주제 자체는 웃음 그 자체이며 오늘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웃겨서 배꼽 빠지게 만들겠다 라는 느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많이 다릅니다. 한국은 가수들이나 배우들도 예능에 대거 출연하며 심지어 개그맨들까지 함께 나오지만 오늘 내가 너희를 다 웃겨버릴 거야 라는 느낌은 아닙니다. 한국 코미디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흥싱과 공감, 공간 두 가지입니다. 한국은 코미디 전문가가 아닌 가수나 배우들이 나와 웃음을 주는데 이것이 미국식 코미디처럼 폭발적인 웃음을 주는 것은 아닐지라도 함께 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흥인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흥이 많거나 예능 재능이 많은 사람을 끼가 많다라고 표현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끼가 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노는 모습만 보아도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흥입니다. 다음 핵심 요소는 어떤 공감입니다. 한국 코미디는 대부분 공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고 매우 웃겼던 한국 코미디 일화가 있습니다. 여자친구와 첫 데이트를 하면서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들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비싼 모범 택시가 잡혀서 얼른 손을 내리고 택시가 그냥 지나가 주기를 바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식 코미디처럼 폭발적인 웃음을 주는 것은 아닐지라도 충분히 웃기며 무엇보다 공감이 매우 잘 되는 내용입니다. 미국은 국토가 매우 넓고 인종, 언어 등이 달라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질적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공감을 형성하는 코미디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흑인 개그를 하면 백인들이 웃지 않을 수 있고 백인 개그를 하면 흑인들이 웃지 않을 수 있으며 심지어 아시안계나 히스패닉계 미국인들도 공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공감대 형성 코미디를 하더라도 웃지 않는 사람이 많고 공감을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면 한국은 세대가 같다면 어느 정도 비슷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세대가 다르더라도 서로 공감하는 요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전 국민이 한 가지 코미디에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코미디 분야에서 매우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 코미디에서 공감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공감 코미디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시청되고 있으며
한국의 예능은 전 세계인들이 시청할 정도로 유명합니다. 솔직히 이 한국에서 대유행하던 초창기에는 미국에서는 왜 재밌는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2025년 기준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후에는 한국 예능을 찾아보는 미국인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나 아는 형님을 시청하는 이들이 많으며 최근 넷플릭스에 방영된 흑백 요리사나 피지컬 100 같은 프로그램도 재미있어 전 세계인들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만큼 예능 강국인 원인은 바로 한국의 흥이라는 개념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이러한 한국의 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한국의 노래들입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확실히 이별과 사랑에 대한 슬픈 노래가 많습니다. 미국은 이별 노래를 슬픈 멜로디로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은 이별하고 슬픈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멜로디가 신나는 곡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래들이 크게 성공했습니다. 특히 방탄소년단, BTS의 노래 중에서도 가사는 슬프지만 멜로디는 신나는 노래들이 많은데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한과 흥의 공존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유쾌함과 개그 문화는 단순한 재미를 넘어 역사적 정서인 한 HN을 해소하려는 민족 고유의 흥싱에서 비롯된 깊은 문화적 현상입니다. 맞습니다. 최근 방탄소년단, BTS, 멤버인 B와 RM이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곧 한국에는 엄청난 가수들이 복귀할 예정이니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흥미로운 분석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의 흥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국의 응원자 짐드림